333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날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죠. 그때 충치 잇몸병이 제일 많이 생겨요. 6개월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치아가 빠듯하게 될 수 있거든요. 양치질을 안 하고 가글만 했대요. 6개월 동안. 그러고 병원에 왔는데 충치가 다발성으로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잇몸이 더 나빠지는 결과를 얻게 되실 수도 있어요. 당장 뭔가 치아 사이에 구멍도 많이 뚫려 있고 치아가 좀 흔들흔들하니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치아 교정을 한번 선택하시면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구강관리법은 간단해요. 양치를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양치를 배울 때, 초등학교 유치원 때 배울 때 333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날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 3번 3분 동안 3분 이내에 이렇게 하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생이든 어르신이든 다 하루 3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하루 3번은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식 드시고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양치들은 뭘 먹었을 때는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하루 3번은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하루 3번 양치 안 해도요, 자기 직전에만 완벽하게 하시면 충치랑 잇몸병 굉장히 많이 예방할 수가 있어요. 낮 시간에는 저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말할 때 혀 움직이죠, 볼 움직이죠, 입술 움직이죠. 요 자체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닦여지는 거예요. 잘 때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죠. 입 벌리고 자고 입안이 건조해지고 움직임도 없고, 그때 충치 잇몸병이 제일 많이 생겨요. 자기 직전에 양치를 잘 하시면 잇몸병과 충치를 최대한 많이 예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장년 분들,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구강 관리를 잘 못하시는 이유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치아가 삐뚤삐뚤하기 때문이에요. 치아가 삐뚤삐뚤한 거는 당연히 양치질 못해요. 치실 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스케일링 하러 병원에 가셔도 저희도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해드리기 어려워요.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치아 교정을 통해서 치아를 좀 반듯하게 해 놓으시면 관리가 편해져요. 양치도 편해지고 스케일링도 깨끗하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전 인생을 보고 생각을 하시면 한 6개월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치아가 빠듯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관리가 쉬워지니까 훨씬 더 건강한 치아, 잇몸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남자아이가 어머니가 좋은 가글을 사준 거예요. 그리고 광고를 보니까 그 광고에서 막 세균 99.9% 없어졌어요, 막 이런 광고 나오니까 아이가 그걸 맹신하고 양치질을 안 하고 가글만 했대요. 6개월 동안. 그러고 병원에 왔는데 충치가 다발성으로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저희는 6개월마다 사진을 찍으니까 6개월 전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충치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어머니를 불렀죠.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어머니도 모르고 계세요. 아이가 그때서야 자기가 가글로만 양치를 했다, 칫솔질을 안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가글이라는 거는 보조제예요. 칫솔질이 안 되고 치실이 안 되고 치간 칫솔이 안 되고 가글을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효과가 없습니다. 충치 생기고 잇몸병 생겨요. 그래서 가글은 항상 보조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질의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유튜브만 보셔도 100만 조회수 넘는 칫솔질 방법도 나오고요. 근데 칫솔질 방법이라는 거는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경을 많이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스법부터 시작해서 이름도 되게 많고요. 어떤 칫솔을 써야 된다, 미세모가 좋다, 머리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다 의미는 있고요. 중요한데 이것저것 써봐요.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다 칫솔마다 장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칫솔을 쓴다고 칫솔질이 대충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잘 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치아랑 잇몸의 구조를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해요. 제일 문제가 생기기 쉬운 거는, 충치는 주먹이 치아라고 했을 때 이 사이 이런 틈들에 충치가 생기는 거고, 잇몸병이라는 거는 치아랑 이게 잇몸이라고 하면 이 사이에 이제 음식물이 제거가 안 되면 잇몸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두 군데를 열심히만 청소를 해주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디를 시작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부터 내가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아래쪽에 돌아가서 안쪽으로 돌아온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구석구석 닦아주시고요. 칫솔질만 많이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글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치실 많이 안 하시고요. 치간 칫솔 많이 사용 안 하세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치실이라는 거는 치아와 치아가 붙어있는 요 사이 틈을 넣어서 음식물을 빼는 거고요. 치간 칫솔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많이 쓰던 이쑤시개 같이 치아와 치아 요 밑에 있는 잇몸에다가 쑤셔 넣는 거거든요. 요거 두 가지의 정확한 사용법을 아시고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충치라든지 잇몸병을 다 예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치실을
많이 안 써보시면 되게 어려워요. 하기 전에는 막 되게 어렵고 넣다 보면 막 잇몸 찔려서 피나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쓰게 되고, 치간 칫솔과 치실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실이 사용하기 좀 어려우니까 치간 칫솔을 자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약국이나 마트나 가시면 사실 수 있는데 사이즈가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한데 많은 분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게 치간 칫솔을 이쑤시개 사용하듯이 틈이 없는 잇몸에다가 막 진짜 쑤셔 넣어요. 그럼 피가 나거든요. 어떤 분들은 피가 많이 나야 시원하다, 효과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치간 칫솔은 틈이 있는 곳에 저항감이 없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항감을 느끼면서 시원하다고 쓰시는 거는 잇몸이 더 나빠지는 결과를 얻게 되실 수도 있어요. 전동 칫솔 좋아요. 도와주는 거니까 당연히 좋지만 꼭 안 써도 돼요. 저도 안 써요. 그리고 칫솔은 어느 한 지점을 시작점으로 해서 쭉 나는 모든 지점을 닦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법을 정확하게 익히시고 사용하시면 치아 건강과 잇몸 건강 둘 다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60대 넘어가시는 분들이 교정 치료를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저를 찾아왔으면서도 그분들이 저한테 진짜 많이 하시는 말이, 내가 이 나이 먹고 왜 교정을 해?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세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라는 거는 앞으로 살 날이 최소한 30년, 40년은 남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30년, 40년을 우리가 누워서 밥도 못 먹고 건강하지 않게 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면 신체가 건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라고 하고 뭐 스쿼트도 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잘 먹고 사는 거예요. 못 먹으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건강하게 잘 먹으려면 이가 튼튼해야 되는 거고, 이가 튼튼하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양치질, 잇몸 관리도 중요하지만 치열이 고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열이 골아야 잇몸 관리도 쉽고 더 오랫동안 유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치아 교정을 한번 가까운 교정치과 가서 상담 받아보시고 선택하시면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인생에서 6개월만 투자하세요. 6개월이면 웬만한 치료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하는 교정의 후유증은 사실 특별한 건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교정을 했다고 잇몸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지만 잇몸이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잇몸에 구멍 뚫리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치아가 흔들흔들 할 수 있어요. 흔들흔들 한다라는 게 어린 친구들도 교정을 하면 일단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고정이 되는 건데, 잇몸이 안 좋으신 이제 중장년 분들은 이미 잇몸이 안 좋은데 거기다 교정까지 하니까 더 흔들릴 수 있어요. 특히 교정하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교정이 끝나고 나면 유지장치 같은 걸로 잡아주면 되는데, 이미 안 좋은 잇몸에서 교정 치료를 할 때는 주의사항도 많고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했을 때 환자분들이 느낄 때 치아는 가지런해지고 관리도 쉬워지고 잇몸이 뭐 좀 변하긴 했겠지만 뭐 건강한 느낌도 나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당장 뭔가 치아 사이에 구멍도 많이 뚫려 있고 치아가 좀 흔들흔들 하니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저희 병원에 70대 여자 환자분이 내원을 하셨어요. 사는 곳이 저기 캘리포니아 쪽이셨고 한국에 오신 김에 교정 치료를 하고 싶다. 한 6개월 정도 한국에 있다라고 하셔서 한 4개월 만에 교정을 끝내드렸고요. 교정하는 방법이 아래 앞니 쪽이 너무 많이 삐뚤삐뚤했어요. 잇몸도 많이 안 좋고, 그래서 하나를 빼고 나머지 3개로 배열을 하자라고 해서 교정 치료를 하는데, 근데 한국에서 이제 교정을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에서는 교정을 안 해준대요. 안 해주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소송의 나라잖아요. 이 멀쩡한 차를 빼는 것도 소송의 위험성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몸을 사린다고 하고요. 교정을 하나를 빼서 앞니 3개를 가지런하게 배열을 해도 봤을 때 잇몸에 구멍도 뚫려 보이는 건 당연한 거였었고, 그런 것도 소송의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한국에 온 김에 교정 치료를 할 건데 저보고 너가 할 수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들에 대해서 미리 다 알려드렸더니 환자분도 그 위험성은 다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잘 마무리가 되셨고 유지장치를 끼고 가시면서도 정말 만족한다, 좋았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이제 중장년들은 한계점이 굉장히 많아요. 한계점이 많지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 목표를 수정을 하면 얼마든지 교정은 가능하거든요. 중장년 분들은 교정 치료를 결심하실 때 내가 고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내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전문가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좋은 치료 결과 얻으실 수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오랫동안 또 건강하게 유지하시고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서 질기고 딱딱한 것 때문에 자주 오시는 분이 몇 분 생각나는 분도 있어요. 교정 중에는 이제 제일 문제가 아몬드, 땅콩, 오징어 이거거든요. 교정이 끝나면 입 안쪽에 철사 유지 장치를 붙여요. 철사 유지 장치도 붙여놓은 거가 싫겠지만 떨어지는 게 더 싫거든요. 떨어지면 또 병원에 오셔야 되니까. 그분은 잊을만 하면 오셨어요. 원장님 죄송해요, 막 또 떨어졌어요, 웃으면서 오시는데 어제 뭐 드셨어요? 그러면 땅콩 먹었대요. 아몬드 먹었대요. 이 유지장치가 계속 떨어지면은 그냥 결국 치아가 조금씩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끝난 지가 거의 5, 6년 되신 분인데 최근에 재교정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건 교정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사람의 치아는 교정을 안 하신 분들도 틀어지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중요한데 이 유지 관리를 하는 기간에도 딱딱한 거는 안 먹으시면 좋은데 환자분들이 습관을 좀 바꾸기는 해야 돼요. 교정하시는 분들이나 나이 드신 안 하신 분들도 딱딱한 견과류나 오징어 같은 거 드실 때는 좀 작게 잘라서 오징어를 드시든지 어금니 쪽으로 먹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앞니로 땅콩을 먹거나 오징어를 먹는 거는 원래 좋지 않아요. 그래서 교정하는 도중에도 피해 주시는 게 좋지만 교정 후 또는 교정을 안 하신 분들도 피하면 좋은 음식입니다. 교정 치료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진짜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교정 치료라는 게 치료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교정 이후의 유지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치열이 어떻게 되는지가 결정되거든요. 이 유지 관리라는 게 뭐 매달 오실 건 아닌데 6개월에 한 번,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오시는 게 좋아요. 근데 유지 관리라는 거는 항상 많은 변수들이 생겨요. 치료를 받았던 치과가 없어진든지 내가 멀리 이사를 가든지 유지 관리를 받을 수가 없어서 집 근처에 다른 교정치과를 찾아가요. 모르는 치과를 찾아가는데 또 모르는 교정치과에서는 유지 관리를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해줄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유지 관리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 연세바로 치과 네트워크는 지금 서울 경기권에 10개 지점이 있는데 저희가 협약식을 거쳐서 모든 지점에 각기 다른 지점에서 치료를 받았어도 우리가 평생 유지 관리를 공동으로 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인천에서 치료를 받으신 분이 뭐 구리에 가셔도 되고 그래서 연세바로 치과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유지 관리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멀리 이사를 가도 그 지역에 웬만하면 연세바로 치과가 또 있어요. 항상 교정 치료를 선택하고자 할 때 그 치과에서 유지 관리도 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